안녕하세요. 민수책방 주인장 김민입니다. 저는 민수책방이잖아요. 오늘은 다른 책방 주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책공사 소장님이 쓰신 오늘도 삶을 읽어나갑니다. 이 책입니다. 주책공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부산에요. 동네 책방 주책공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웃에게 나눠주다 망하는 게 인생의 최종 꿈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주책공사인 이 동네 책방에도요, 나름 규율이 있습니다.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책공사에는 안 읽은 책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책을 완벽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단 30페이지로도 읽어야지 팝니다. 네 번째, 독립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야지 책장에 놓입니다. 여섯 번째, 읽어야 팔기 때문에. 일곱 번째, 제 책상에는 늘 책이 많습니다. 여덟 번째, 제 책상은 주책공사 물류센터입니다. 아홉 번째, 책을 사고 받아도 책장에 놓일 수 없는 책방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책공사는 주인장이 읽은 책만 팝니다. 이 규율을 가지고 지금 주책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갑 저자님은 주책공사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책들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책방에 꽂아두는 겁니다. 책의 구성도 책방 주인이 추천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도 삶을 읽어나갑니다. 스토어하우스에서 출판했고요. 이성갑 저자님의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책공사에서 추천하는 첫 번째 책, 나는 숨지 않는다. 박희정, 유혜정, 이호연, 지영, 한겨레 출판. 절대, 원래. 이만큼 무책임하고 무례한 말은 없다.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얼마나 많은 나를 뭉개고 짓밟았는가. 절대라는 말, 원래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삶은, 사람은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공존할 수가 없다. 하고 싶은 일에는 절대를 붙이지 않으면서 왜 해야 할 일에는 원래를 붙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절대 그런 거 못해. 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더러운 수척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손해볼까봐, 힘들까봐 숨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을 철저히 숨기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숨기고 나도 모르게 회피했던 순간들. 색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나날들. 늦게 배운 도둑이 무서운 법.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책을 통해 늦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보는 건 어떨런지. 숨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당당히 걸었던 11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숨고 숨겼던 사고를, 사색을, 사유를 송두리째 뽑아 박살낼 것이다. 나는 숨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면 이 책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좀 드는데. 주책공사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책, 고독의 발견.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이지 21. 큰 임팩트가 있는 책보다는 잔잔한 울림이 있는 책이 난 참 좋다. 지향하는 삶은 생각할 줄 아는 삶이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사색하고 사유해야 하는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가져올 거라 믿는다. 무던히도 바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쌓여있고 많은 이들을 만나고 식사를 거르는 일이 부지기수지만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들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고독의 시간이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고독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어려운 것도 전혀 아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책을 보는 것도 좋고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서점에 가는 것도 좋고 미술관에 가는 것도 좋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만 자는 것도 좋다. 고독의 다른 말은 충전이지 않을까? 달리면 쉬어가야 하고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려야 할 줄 알아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시간쯤을 내어야 한다. 그래야
더 달릴 수 있고 더 멀리 뛸 수 있으며 삶을 연장할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이 함께이고 우리가 되는 것이다. 나 없이는 결코 삶은 이루어지지도 완성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와 나, 우리는 나를 위해 고독의 시간을 필히 가져야 한다. 잔잔한 울림에서 사고하고 사색하며 사유하고 싶은가? 그럼 이만한 책이 없다. 우리는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고독을 발견할 때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 빛 속의 향연에 그대들을 초대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요. 자연 친화적이고요. 소박한 삶, 욕심내지 않고 현재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독의 발견이라는 책은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책을 한 번에 쭉 읽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주책공사에서 소개하는 세 번째 책은 단순한 진심, 조혜진, 민음사. 생명체든 사물이든 모든 것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이름이 주는 의미, 그리고 이유. 누군가에게는 지독히도 싫은 이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이름. 그래서 이름은 양날의 검이고 그 검은 늘 날카롭고 빛난다. 삶은 이름이며 그 이름은 이유가 되며 그 이유는 진심이고 그 진심은 단순하며 그 진심은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된다. 의미 없는 이름은 없으며 동시에 의미 없는 삶 또한 없다. 태어났으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삶이 아무리 지레 같아도 의미가 있는 건 인생마다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내내 쉼없이 쏟아지는 이름의 의미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눈물이 흐른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누구의 과정도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정이었다. 우리의 이름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형성되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름이 주는 의미,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대는 내가 되고 나는 그대가 되는 의미이자 순간이기도 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고 하지 않는가. 핸드폰을 열어 카톡을 연다. 친구 목록을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본다. 잘 지내고 있는지, 어찌 지내는지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목 놓아 부르며 그들의 이름을 응원하고 그들의 삶을 호의한다. 내 삶에 그들의 삶이 문드는 순간이다. 그대 사느라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한 번씩 그럴 때 있죠. 카톡에 떠있는 친구들의 사진이나 일상들 쭉 스크롤하면서 보게 되는, 아, 이 친구 잘 사나? 건강하나? 결혼했네? 좋은 데 갔구나. 행복해 보인다.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일지라도 나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추억이 되어서 이렇게 무언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다 잘 지내는구나. 다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주책공사에서 추천하는 네 번째 책은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 스토너 존 윌리엄스의 책입니다. RH 코리아. 화려함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평범 그 자체입니다. 잔잔합니다. 근데 그 잔잔함이, 그 평범함이, 그 조용함이 꼭 우리 이야기라서 내 마음을 온통 시끄럽게 만듭니다. 만약 그대가 나이를 조금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어 읽는 스토너는 그대에게 안성맞춤이 될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 미련한 게 아니라 멋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걸어가려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면 힘드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고구마 속에 사이다가 있는 인생, 살아볼만 한 인생입니다. 저도 긴민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거나 압박을 받거나 이런 거 없이 아직까지도 흐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끄는 대로, 길에 따라서, 길이 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저의 운이죠. 주책공사에 추천하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위즈덤 하우스. 취미나 즐기는 것이 나랑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갔다. 처음에는 좋았다. 그 사람은 몰랐으니 그 사람도 분명 날 모르니 배회하고 있었으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달라서 너무나도 달랐다. 분명 비슷했는데 아니 비슷한 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견제한다. 그런데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친 듯이 웃고 공감하고 공유한다. 맞다, 맞아 하며 서로가 손뼉을 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가 자기 말만 또 계속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지? 무슨 상황이지? 우리는 늘 도돌이표라고 외치며 서로가 또 겁나 웃고 앉아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마침내 상상하고 있구나 라고 사유한다. 예전 같으면 안 맞으면 그냥 싫어졌다. 그러니 미워지더라. 그저 다를 뿐인데 그저 미워지는 건 내가 그만큼 어렸고 그만큼 어리석었다는 증거다. 지나간 그 사람이 추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만이 남았기 때문일지도. 사람은 다르다. 그것도 많이. 절대 같을 수 없다. 가치의 가치라고 했던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그 상황과 나의 관계는 추억이라는 선물을 쌓고 있다. 혼자서는 순간의 기억이 되지만 함께함은 영원한 추억이 된다. 그대는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에서 추억하고 싶을까? 이 책에 그 답이 있다. 웃기면서 공감이 되고 아차하게 했던 책.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대와 추억을 남기고 싶다. 딱 이 책 표지를 보면서 저는 제 동생과 저의 관계가 딱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저랑 제 동생도 정말 취미나 음악 코드 그리고 먹는 식습관 너무나 잘 맞거든요.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아.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가까이 너무 지나치게 붙어있다 보면요. 살짝 서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둘이 편하고 정말 둘이 좋을수록 그만큼 더 배려해주고 약간의 거리감으로써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예전에 여행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언니랑 가는 여행이 제일 좋다고요. 어쩌면 24살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랑 엄마랑 가족여행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도. 그리고 주책공사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마음이 살짝 기운다. 나태주, RH 코리아. 온전히 너라서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의미부여를 하고 무엇인가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운명인가 봐. 우리 인연인가 봐. 돌이켜보면 운명은, 인연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된다. 그 노력의 다른 이름은 용기다. 그 한 사람의 용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한다. 그 동함은 사랑으로 맺어지리. 노력 그리고 용기, 그로 인한 사랑, 이것이 인연이고 이것이 운명이다. 이 모든 것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희생이 동반되기에 우리의 사랑은 함부로 말할 수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살짝 기운다는 것, 돌 하나로 인해 잠잠했던 호숫가에 퍼지는 작은 물결과도 같다. 꽁꽁 언 호수는 그 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롯이 상처만 남긴다. 마음이 기운다는 건 금사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건강한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사랑하자. 어느 호수보다 움직이는 호수가 낫다. 넘어지면 어떠하리, 찢어지면 어떠하리. 기운다는 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빨간 약과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다. 마음의 신이 주신 선물이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찢어지면 붙이면 그만이다. 너에게 기운 나의 이 마음이 닿길 바란다. 우리의 인연은 어디까지일지보다 우리의 운명은 여기까지일지보다 우리의 사랑은 일어나기보다 기대어 서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너라서 마음이 살짝 기운다. 너라서. 나의 운명적인 상대가 있을 거야. 나는 잘 될 운명이야. 운명을 좀 믿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와닿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편에 사람의 마음이 꽁꽁 얼어있다면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단답형이나 아니면 익십을 받기 마련이죠. 서로가 운명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마음이 살짝 기운다. 어쩌면 오늘 밤 조금 용기를 내어서 내가 생각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삶을 읽어나갑니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요. 책을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이상호 소장님의 글귀에서는요. 이 책을 읽고 싶다. 이 책 무슨 내용일까? 라는 호기심을 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절대 가볍지 않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을 읽어나갑니다. 책을 추천합니다.